지금부터 3영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영역은 교과목 충실도 점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목 충실도에서는 두 질문을 먼저 묻겠습니다. 교양 교과목은 교양 교육의 목표에 맞도록 제공되고 있는가? 또는 교양 교과목은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던 어느 정도 내용에 약간 좀 중복이 됩니다. 즉, 이 영역에서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의 2의 1에 2에 보시면 대학 교육의 목적, 목표와 교양 교육의 목적, 목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대학 요람이라든가 강의 계획서, 교양교육의 목적, 목표 설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필요성 인지도 및 관심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가자료나 내지는 어떤 다른 자료를 보내주십사 해서 보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또는 보고서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표준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 교양기초교과목의 기본요건, 그 밑에 2항에 교과목 자체의 적정성 요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셔서 실제 제공된 교양교과목에 대한 정리를 권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교양교육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다룰 수 있는 방안 확보를 권유하실 때 참고되실 내용이 바로 제가 이렇게 박스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1. 보편성입니다. 즉,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교양교과목인가? 2. 현실성 또는 시의 적절성한 교과목인가? 즉, 시대의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주제를 반영되어 있는가? 3. 학술성입니다. 교양은 전공과 더불어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그것도 교과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성이 결여된 교과목으로서의 교양은 전혀 형평성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학제 간의 연계성, 즉 융복합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셔야 될 항목의 중요점이 되겠고요. 예시입니다. 어느 대학의 자료를 제가 그냥 잠깐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잘못된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양교육의 목적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든 직업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 직업 능력 배양, 직기초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학이 아마 5개의 직기초를 뽑으셔서 하나 자기개발, 대인관계, 의사 등등 하셨는데 이거를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관련 능력을 제고하고 등등등 교양교육의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직기초 능력을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바로 나타납니다. 전혀 없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교양교육은 꼭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자, 사회과학 분야의 능력, 정보과학 분야의 능력, 예술체육 분야의 능력으로서 하는데 보시면 컴퓨터 활용, 홈페이지 개발 기초, 모바일 앱 개발 기초, 로봇 활용 기초, 코딩 실습 이걸 하는데 이런 과목이 다른 모든 학과에 공통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뿌렸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과로 바로 교양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실 거냐면 교양교육의 목적이 학과별 기초 직업 능력 배양 또는 NCS 직업 기초 단위 능력을 배양하겠다로 보실 겁니다.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류를 사회, 정보과학, 예술체육 등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학과의 보충 교과목으로 교양 과목을 운영한 잘못된 예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보셔야 될 그 컨설팅 방향은 대학이 교양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워크숍, 개최 등의 어떤 실질적 노력을 통해서 교과목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라고 권유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영역의 3번입니다. 교과목 충실도 점검입니다. 문화사회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 개발인가? 교양 교과목 개설 시 수요자의 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 진단에는 교과목 신설 현황이라든가 지금 신규 개설 교과목 개설 현황을 주세요라고 저희가 표도 다 드릴 건데 그쪽에다 학교에다 그 다음에 강의 개설 관련 수요자인 학생, 교강사, 산업체 등의 지적 요구 수용 방법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떤가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개설 교과목 개설 현황 적어도 3년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요.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새로운 주제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교양교육 영역 면에서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초인지 소양인지 이런 걸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요구와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교양교과목의 개발 횟수 교양교육의 주기적 변화 그런가 이에 따른 교재개발 연구비 등의 지급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통해서 보시거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 컨설팅 위원님들이 교수자 구성원의 전공이나 현황에 기준한 교양교과목 개발이 아닌 시대적 변화 및 학생에게 필요한 또는 교양교육 영역에 맞는 교과목을 개발하실 것을 권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양교육 목표에 근거한 교양교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학생의 선택 편의성 제시로 교양교육의 지평을 넓힐 것을 권유해 주시는 것이 저희 컨설팅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힘드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4영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4영역은 행정지원 및 수업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다 이 영역에 담았습니다. 먼저 4의 1은 행정지원 및 수업 운영, 그 중에서도 교양교육 담당 기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양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 전담 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교양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은 충분한가를 학교에서 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회의록 등을 보시거나 학칙을 보시거나 또는 센터의 유무를 보시거나 등등을 특히나 예산이 관련지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는 항목입니다. 교양교육센터 이름은 다 다릅니다. 창의인성교육센터 등 고유의 교양교육 전담기관 존재를 확인하시고요. 교무처, 학사지원처 등의 산하기관으로 처장이 관장하는지 또는 독립기관으로 독립센터장이 존재하는지 등을 학칙, 대학 홈페이지, 대학 조직, 교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표를 보시면서 질의를 하실 때 조직도 내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요. 정부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이 아닌 대학 교비 지원인지를 확인하시고 교양이라는 과목 내에는 전공과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전공에는 거의 대다수가 가고 교양의 그 예산 지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이 같이 가야 할 교과의 형평성으로 볼 때 교양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전체 학교 전체 예산 대비 교양교육 예산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바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십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느 대학이 제시한 자료인데요. 교양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은 충분한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보면서 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일시 100, 1000, 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1000만 원, 6억이란 돈입니다. 그런데 6억에서 지금 위원님들 잠깐 보시면 교비와 국고가 있는데 교비에는 그 창의융합 실습 교과목 개발 연구에 교수님들에게 뭐 교수님인지 교수님들인지 모르지만 3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대학 생활지원비 학생에게 258만 원에서 558만 원인데 비해서 뭐에 쓰였는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기자재, 시설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비에서 나간 교양교육에 그 예산은 없고요. 국고가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목적 사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2% 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 주실 적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이 아닌 대학 교비의 실질적인 교양 예산 지원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예산 중에서도 교양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워크숍이라든가 질관리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비 등의 좀 지원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를 한번 권유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4의 2입니다. 교수의 확보 및 구성입니다. 즉 교양교육 담당 교원별 비율,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를 물어보는 거를 저희가 다 쓸 수 없어서 역시 표로 표 6과 표 7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원 유형별 교양교육 담당 강좌 수를 학기별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그다음에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강의 일치도라 하면 그분이 어느 정도 교양과 일치도가 있는지를 학위와 관련지어서 물어보는 질문. 그다음에 그 강좌 수는 뭘 맡으셨는지, 비율은 뭔지, 연구 분야 일치도는 정말 이 학교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에 전체 학교의 상황 흐름도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컨설팅을 하셔야 될 부분은 교양교육 관련 전공, 연구 분야 일치의 정년 교수님, 전공 교수님의 교양교육 참여를 좀 권유해 주시고요. 교양교육의 본질이라든가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 일치도가 있으신 교수님의 참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항입니다. 행정지원 및 수업 운영인데요.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은 있는가?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의 처우와 복지는 적절한가를 묻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TL이나 교양전담기구 주관의 교양교육 지원 현황 등을 많이 아마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의 연구지원 행재정적 지원 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의 자료가 이제 같이 한번 보시는 내용인데요. 이때 특히나 CTL이나 창의인성교양센터 등등의 기관에서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특강을 실시하는지, 전체 교원 대상의 교수법은 이미 모든 대학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본적으로 교수법이지 교양교육 관련이라는 거랑은 또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요. 또는 외부기관 세미나 참여 또는 자체 세미나 실시 등 이런 데 지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의 처우나 복지 제공 및 연구비 또는 교재 개발비 지원 등을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고 권유하실 내용은 CTL에서 교양교육 참여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수법 특강 실시를 별도로 부탁을 하셔도 좋고요. 교수법 워크숍 외부 위탁교육 또는 일반 연수비 지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참 좋은 아마 그 방향성 제시가 되겠습니다. 즉 분기별 그룹 토론회로 교양 전담교원 교수법 공유를 권유하신다거나 이때 예산 책정을 좀 하신다거나 하는 법에 대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예시를 넣는데요. 어, 어, 저희 학교 거를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학교 거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외국인 교원들이 사실은 이제 어학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다 각각 반을 나누면서 학년을 나누고 학과를 나누다 보니까 같은 레벨의 그 수업을 함에도 굉장히 그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몇 년 전에 발견을 해서 뭔가가 저희가 교양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외국 교원들을 모여놓고 이제 제가 담당했을 당시에 전체 설명을 드리면서 왜 필요성을 얘기하고 했던 기억과 또는 일부 교양교 과목 담당하시는 서로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 시간 맞춰서 필요성과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서교육센터의 교양교과목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 대상 워크숍이나 동일 교과목 강사끼리 강의 품질 관리 회의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특히 정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교양교육 관련 지원에 지금 저희 이 그 컨설팅을 그러니까 주최하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교양 관련 교수자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물론 무료고요. 그래서 이런데 그 강사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는 교강사를 위한 외래 교수실, PC 및 프린터 제공 등은 기본 지원임을 꼭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4영역의 4입니다. 수업 운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공되고 수업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강생의 능동적 학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이제 수업 운영에 대한 거다 보니까 서식, 질관리, 수업 내용의 일치도, 강의 계획서 이런 부분을 좀 사전 진단해서 보시고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과 교수 학습법 또는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교양교원은요. 정말 많은 대학이 외부 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탑재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학사 스케줄의 선공지, 강의 계획 서식,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접근 수월성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 강의 계획서의 질관리, 즉 CQI 보고서를 정성적 결과에 따른 확인 시스템까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수 학습법 및 수업 방법, 이론 중심, 체험 중심, 실습 중심 등등이 있겠죠. 이런 다양화가 잘 실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 전체적인 수업 운영에서 교수님들이 보셔야 될 것은 등급 평가, 즉 A, B, C, D, F 이런 어떤 등급 평가가 아니라 교양은 인정평가 개념도 가능합니다. 즉 패스냐, 넌 패스냐. 보통 학교가 패스 앤 페일로 하는데요. 사실 교양의 페일이라고 하는 경우는 수업을 안 한 경우 이외에는 사실 페일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어느 정도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나 넌 패스를 학교가 한다면 이것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도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CQI가 교과와 이제 전공과 교양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평가되지 않는다면 교양교육의 독립성을 획득하거나 또는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양은 굉장히 가볍게 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단호하고 엄하게 성적평가를 합니다. 교수 업적 평가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시입니다. 역시 운영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하드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의 가나, 나라, 바 항목에 보면은 목표에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가시면 혹시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실 때 보시면 좋겠고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요구되는 교양 교육의 영역에 필수적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조금 넘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다 보니까 제 걸 자꾸만 그냥 넣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했던 것이 인문학 쪽과 역사 또는 문화를 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인문학, 사상 이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역사 그러면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몇 번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용한 우리가 인문학 산책이라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과 정말 많은 그림을 보면서 그 시대의 어떤 르네상스도 살짝 건드려 줄 수 있고 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게 나왔고요. 그때 그것도 단순하게 시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상과 표현 노트 매번 수업을 하고 내가 뭘 느꼈는지 무슨 그림을 드디어 저렇게 봤구나 하는 거를 다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좋았던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역사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기행 그래서 정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를 가면서 학생들의 기억 속을 더듬어주는 이런 과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했던 과목들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는 교양교과목 특성에 따른 성적평가 방법 개선도 했었습니다. 예입니다. 패스와 넌패스를 해서 인정제를 했고요. 단 엄정하게는 했습니다. 기준은 저희 학교 나름대로 있고요. 이때 저희가 패스, 넌패스를 하는 것은 참여도 당연히 출석도 있지만 얼마나 이런 어떤 과정의 노트들을 제출하는가 이행도 성실도, 발전도, 등등, 또 다른 어떤 과제 이해도 이런 것 같은 거를 가지고 저희가 교수님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했습니다. 즉, 교양교육이나 소양교육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의 운영에 따른 성적평가 방법의 다양성 및 개선들도 어느 정도 권유 내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교양 강좌의 규모별 비율과 교양교육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교육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교양기초교육 강좌의 규모별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단위까지 31명에서 50명 등등 해서 몇 년도 차에는 어떤 몇 명 이런 어떤 학과가 이렇게 되고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강좌 규모의 적절성 유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목 대비 반당, 즉 한 반당 인원의 배치, 그 다음에 교양교과목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가, 혹시 너무 불일치가 너무 강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것과 같이 교과 및 비교과의 온라인 개설 교과목 리스트도 물어보고 이들의 운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개설 교양교과목 운영관리 확인으로 교육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교양 기초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강좌 규모 대형화에 대한 우려를 좀 전달하셔야 되겠고요. 인원수 차별화로 효율적 운영을 권유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이고요. 교육평가 및 환류를 물어보게 됩니다. 즉 교양교육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환류 시스템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강의평가 문항과 조사 결과라든가 학습평가를 측정하는 도구 등 또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셔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에 대한 강의평가 문항의 동일성인가,
동일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교양과 전공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 중간 강의 평가는 했는가, 무엇을 받는가, 기말 강의 평가는 했는가, 또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이들의 활용도 및 활류를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의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합니다. 즉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도출해 내셔서 컨설팅을 하실 때에는 전공, 교양, 평가 문항의 동일성으로 강의 평가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개선의 완료, 필요를 한번 설명하시고요. 평가, 즉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한 평가에 따른 교양 교육과정 확대 및 로드맵 필요성을 설명해 주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이 해서 1, 2, 3, 4 영역에 대한 진단 영역별 진단 항목과 사진 진단 보고서에서 보셔야 될 내용을 좀 말도 빠르고 급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제껏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컨설팅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